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2월 14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상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직전월 대비로는 둔화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7% 오른 44,711에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 상승한 6,11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 뛴 19,945에 거래를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9% 상승해서 5,156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1.02% 상승해서 1,19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수들이 전부 다 상승함에 따라서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죠. VIX가 4.97% 하락한 15.1 안정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대 기술기업인 7곳, 매그니피센트 7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1.97% 오른 애플은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이날 트위터에서 2월 19일 신제품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애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외신들은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 SE4 출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3.16% 상승했는데요. PC 업체 HP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엔비디아 블랙엘 칩을 사용한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엘 시스템을 처음 출하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리서치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AI 서버 전 세계 출하는 전년비 28% 가까이 증가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증가율 46%에 비하면 낮지만 중국 딥시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오는 25일 장 마감 뒤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를 1924억 4천만 달러로 예상해서 지난해 123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낙관도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5.77% 급등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 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자율주행 등 규제 완화를 앞당길 것이란 월가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등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머스크의 정부 내의 역할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아마존은 0.63%, 알파벳 1.32%, 메타 0.44% 모두 상승했습니다. 와, 메타 오늘 또 올랐습니다. 메타는 강보합으로 마무리해서 나스닥 1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또 갈아치웠는데요. 이로써 메타는 거래일 기준으로 19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16거래일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진짜 엄청난 모멘텀입니다. 메타의 신기록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엠러빈도 주가가 24% 이상 뛰었는데요. 광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엠러빈은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제외되면 광고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종목은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디지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거래 급증으로 매출이 2배 이상 뛰자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카지노 업체 MGM은 작년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해서 주가가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레딧의 주가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회사의 사용자 증가율 하락으로 5.4% 하락했습니다. 오늘 방산업종 다 급락했는데요. 트럼프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방위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방산 종목의 급락 방아쇠가 됐는데요.
트럼프는 상황이 안정되면 중국, 러시아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방위비 지출은 불필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방위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산 종목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키드 마틴은 1.64% 떨어진 434.72달러로 마감했고 노스롭 그루머는 3.36% 급락한 455.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2.06% 하락한 246.16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임의소비재와 재료, 기술이 1% 이상 강세를 보여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1월 도매 물가,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일부 품목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1월 도매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고 이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와 0.4%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습니다. 오늘 도매 물가가 오른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계란 가격이 전월 대비 4.4% 급등한 것을 포함해서 식품 가격이 1.1% 상승한 탓인데요. 에너지 가격 역시 1.7%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체 PPI보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의료 진료비는 0.5% 하락했고 국내 항공료는 0.3%, 중개 서비스 물가도 2.2% 하락하면서 PCE 물가 압력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0.6% 치솟았던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도 0.4%로 소폭 둔화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연준은 PCE 물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월 PCE 물가는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난달 PCI 지표가 페드의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